지금부터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실제 음반 정보 모바일 앱을 15분 동안 완성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라하면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 안드로이드 태블릿과 아이패드에서 모두 작동하는 앱이 완성됩니다. 먼저 우리가 만드는 앱을 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을 보시면 그 좌측 메뉴에 2014년 출시 앨범 목록이 표시가 되고요. 그 목록에서 앨범을 선택하면 상단의 앨범 정보와 하단의 수록곡 정보를 표시하는 간단한 앱입니다. 다른 앨범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안드로이드 태블릿입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폰과는 다르게 왼쪽에 출시 앨범 목록이 고정되어 있고요. 항목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선택한 앨범의 앨범 정보와 수록곡이 표시되는 앱입니다. 네, 그럼 실제 개발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파일 뉴 멀티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 메뉴로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블랭크 어플리케이션 선택 후 OK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바일 앱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스타일로 스타일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파일 세이브 올 버튼을 통해서 항목을 저장을 할 프로젝트를 저장하겠습니다. 뮤직 2014라는 디렉토리에 유닛은 그냥 저장하고 프로젝트명은 뮤직 2014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면 레이아웃을 구성하겠습니다. 화면 레이아웃을 구성하기 위해서 멀티뷰 컴포넌트를 사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비지블 특성을 true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개발을 용이하기 위해서 왼쪽에 고정된 패널을 이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툴바로 타이틀을 넣겠습니다. 툴바에는 라벨을 추가를 할 것이고요. 컨텐츠로 가득 차도록 합니다. 그리고 스타일 룩업은 툴 라벨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14년 출시 앨범으로 텍스트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정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뷰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가득 차도록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메인 화면에는 레이아웃을 폼 위에 레이아웃을 추가를 하고 화면에 가득 차도록 나머지 가득 차도록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툴 바를 마찬가지로 추가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라벨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득 차도록 콘텐츠 그리고 툴 라벨로 스타일을 변경하고요. 그리고 앨범 정보로 타이틀을 지정하고 가운데로 정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툴바에는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버튼을 추가하고 왼쪽 정렬로 정렬을 변경을 하고 그리고 스타일을 디테일 툴 버튼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뷰에 있는 마스터 버튼을 조금 전에 추가했던 버튼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반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리스트 박스를 하나 추가를 하고 상단으로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154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153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 헤더를 하나 등록을 하고 항목을 2개 입력한 다음 수록곡 헤더를 표시하기 위해서 헤더를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에 앨범 정보 제목을 앨범명으로 지정을 하고 출시 연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록곡을 표시하기 위해서 수록곡
이라고 지정을 하고요. 오른쪽에 항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네, 스타일 룩업에 네, 라이트 디테일로 오른쪽에 표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역에는 수록곡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머지 영역을 지정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수록곡은 오른쪽에 재생 시간을 입력하기 위해서 리스트 아이템 라이트 디테일을 아이템 어페어런스에 아이템 어페어런스 항목을 변경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더 표시할 항목이 없기 때문에 액세서리를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네, 더보기를 표시하지 않을 것이고요. 네, 이렇게 화면 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제 사용될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네, 툴스 메뉴에 네, 레스트 디버거 툴을 네, 띄울 것이고요. 제가 기존에 분석했던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http://api.discojs.com 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네, 파라미터스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리소스 영역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항목을 네, 입력을 합니다. 네, 입력을 하고 그 포커스를 이동을 하게 되면은 네, 리퀘스트 파라미터 쪽에 컨트리와 그리고 2열 두 가지 항목이 자동으로 추가가 될 것이고요. 항목을 더블 클릭하셔서 네, 사우스 코리아 그리고 2014 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어플라이로 네, 값을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샌드 리퀘스트 버튼을 통해서 실제 네, 요 api.discojs.com 데이터베이스 서치에 그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요. 그럼 응답 데이터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리절트 항목을 이용해서 항목 이후의 데이터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루트 일레먼트에 리절트로 입력한 이후에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구조화된 데이터로 네, 분석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이 되고요. 저희는 이제 타이틀 정보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분석된 데이터를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서 카피 컴포넌트 버튼으로 네, 몇 가지 컴포넌트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복사한 데이터를 다시 폼으로 이동한 이후에 컨트롤 V 키를 이용해서 네, 폼 디자이너에 복사한 컴포넌트를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컴포넌트를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출시 앨범 목록을 네,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수록곡 정보를 위해서 수록곡 같은 경우에는 네, 릴리즈 슬러시 네, 언더바 ID 항목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5871029를 아이디로 입력을 하셔서 어플라이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샌드 리퀘스트 이후에 바디에 이제 데이터들이 넘어왔는데 이때는 트랙 리스트라고 입력을 하고요. 어플라이 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네, 여기에는 네, 앨범에 대한 수록곡 정보를 네, 분석되어 있는 정보가 컴포넌트를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네, 붙여넣기를 하고요. 적당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 중복되기 때문에 하나를 제거를 하고서 레스트 리퀘스트의 클라이언트 속성을 레스트 클라이언트로 네, 변경을 합니다. 이 이유는 레스트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웹 서비스를 바라보기 때문에 네,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네, 실제 이제 데이터까지 가져왔고요. 이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네, 레스트 리퀘스트로 네, 요청을 하게 되면 레스트 리스판스로 응답을 받고 그 데이터가 네, 메모리 테이블에 네, 실제 분석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레스트 리퀘스트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거나 오른쪽에 익스큐트 메뉴를 통해서 네, 요청을 하고요. 그 데이터가 메모리 테이블에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까지 가져왔고요. 이 데이터를 실제 그 UI 컨트롤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뷰의 라이브 바인딩 디자이너 메뉴를 통해서 네, 라이브 바인딩 디자이너를 호출합니다. 네, 그러면 실제 이제 출시 앨범 항목에 메모리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연결하기 위해서 네, 타이틀을 텍스트로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 데이터를 네, 싱크로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타이틀 정보를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 앨범명과 출시 연도도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앨범명과 출시 연도 항목을 연결하기 쉽게 네, 위쪽으로 끌어옵니다. 그 다음에 그 앨범명 오른쪽에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점점점 항목을 네, 선택하셔서 필터에 디테일을 선택하시면은 아이템 데이터 점 디테일 항목이 나오고요. 선택을 한 이후에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연결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항목도 디테일 선택하고 OK 버튼 누른 이후에 네, 타이틀을 첫 번째 거 그리고 연도를 두 번째 항목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네, 1번명과 출시 연도가 데이터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수록곡과 네, 수록곡에 있는 데이터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를 동기화시키고요. 그리고 타이틀 정보를 텍스트로 그리고 시간 정보를 디테일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연결합니다. 네, 이렇게 실제 데이터를 연결을 해봤고요. 하지만 이제 실제 그 앱이 실행될 때 이런 정보들을 네, 그 호출하기 위해서 몇 가지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네, 폼이 실행될 때, 즉 표시될 때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벤트에서 온쇼 항목을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 보여질 때 구현될 코드를 입력을 할 것이고요. 아이템을 그 리스트 앨범 목록을 선택했을 때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실행해야 되는 구문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미 구현해 놓은 코드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폼이 쇼 됐을 때는 이런 메시지, 이런 코드를 그리고 항목을 선택했을 때는 이런 코드를 입력합니다. 네, 이렇게 구현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앱의 배경화면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화면 같은 경우에는 레이아웃 1에 추가를 할 것이고요. 렉트앵글이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하겠습니다. 렉트앵글을 네, 레이아웃 위에 추가를 하고요. 얼라인을 컨텐츠로 전체 화면을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을 비트맵으로 지정을 할 것이고요. 비트맵은 제가 이미 준비해 놓은 비트맵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맵이 화면에 스트레치 되도록 네, 늘어나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 배경화면을 통과해서 뒤에 있는 컨트롤들을 터치하거나 클릭하기 위해서 히트 테스트 항목을 false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투명도를 0.3으로 지정해서 네, 배경화면 형태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네, iOS 디바이스, 이번에는 아이폰으로 네, 실제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OS 디바이스 선택하고 네, 아이폰에서 실행이 됐고요. 네, 앨범을 선택하면 네, 오른쪽에 앨범 정보와 수록곡이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네, 2014년 음악 앨범 모바일 앱 개발을 총 8단계를 통해서 실제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대부기업 기술 게시판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15분간 진행한 내용이 문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 이제 이 URL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14년 출시 앨범 앱 따라하기라는 타이틀로 되어 있는데 그 따라하기 과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생성, 그리고 두 번째 레이아웃 구성하는 법, 네, 표로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웹 서비스 데이터 분석하는 과정은 레스트 디버거 네, 툴을 이용해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카피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컴포넌트를 폼에 복사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UI와 그 데이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라이브 바인딩 기술을 이용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실제 이제 데이터를 요청하기 위해서 그 폼이 보여질 때와 목록을 선택했을 때 그런 코드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배경화면 꾸미기까지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배포할 때 안드로이드나 iOS 디바이스를 선택한 다음에 실행 버튼을 눌러서 배포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총 8단계를 통해서 2014년 음악 앨범 모바일 앱 개발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